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는데도 실패한 경우 쉬는 두어 달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같은 것 할 때도 우리가 식단을 짜고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심리적인 면도 다스리듯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진행한 후 쉬는 동안 그저 잘 지내다 오세요라 하는 것보다 규칙으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면서 했으면 하는 것과 피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상실감의 크기를 말로 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실패가 주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의사조차도 무슨 문제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해부학적 문제, 예를 들면 커다란 자궁근종이 있거나 자궁이 전체적으로 붓는 자궁선근증이 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착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도 임신 잘 되지 않고 시험관하기 시술 시에도 착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전이 알려져 있지만 자궁내막증은 자가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관계가 있다고 하고요. 이 자가면역 세포가 배아의 착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궁내막이 이식할 때 두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의 내용처럼 대개는 즉 95% 정도의 시험관하기 시술 실패의 원인은 배아의 문제라고 많은 난임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아에 돌연변이적인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분열 과정과 발달 과정을 진행할 수 없어 자연 도태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자연선택이라는 커다란 생물학적인 안전장치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태어나선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자연적인 배제 장치가 작동해서 그 배아를 걸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 전 영상에도 있는데 일단 한번 시험관하기 시술을 실패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이상 휴식기를 가져야 하는데 제 경우는 2005년도 대한보조생식학회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한번 시험관하기 시술을 실패한 경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궁 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실패 생리가 시작하면 한번 내원해서 초음파를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예약 후 생리 직후 2에서 4일 이내에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개 10여 분 이내에 시술을 끝내고 1시간 정도 안정 취한 후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입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궁경 검사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청소 개념으로 내막을 긁어주고 만약 유착이나 폴립 등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적 교정,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다시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번 성공을 위해서 환자 부부와 의료진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과 의사는 첫 시험관하기 시술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난자가 생각한 숫자만큼 채취되었는지, 수정률은 정상적인지, 배아 생성률 및 배아 발달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입니다. 만약 채취 개수가 적었다면 최종 성숙을 위한 주사 용량을 늘리든지 중복 자극요법이라고 불리는 4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종류의 주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보다 고배율 미세 현미경을 사용하든지 정상적인 정자를 고르는 특수 배지를 사용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배아 발달 과정의 문제 역시 특수 배양기를 이용하여 배양을 한다든지 배양약을 다른 회사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본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배란 유도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과배란 주사를 바꿔서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배양 배아를 이식했다면 5일 배양으로 바꿔서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평소에 늘 해야 하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 매뉴얼에 따라 잘 진행해야 할 저희의 몫이고요. 환자 부부 역시 심리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으려는 여러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시험관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실패의 괴로움을 자책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부부의 루틴을 건강한 쪽으로 돌리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저희가 처방하는 시험관하기 시술 비타민 칵테일 요법을 잘 지켜서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이나 담배 등은 일정 기간이라도 중단하시려는 노력도 병행하시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쉬는 동안 두어 달이면 조금이라도 감량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을 조금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차를 하루 두어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므로 생식세포의 건강을 지키고 임신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히 실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탕이 적게 함유된 다크 초콜릿도 녹차와 비슷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두세 조각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베리 종류가 도움이 되지만 너무 단 과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흑염소나 곰국, 사골국 등 전통적인 보신 음식은 인이나 소금, 과다한 지방 섭취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각자 적당히 잘 알아서 드셔야지 너무 과량 날마다 섭취하는 것은 영양 과다나 영양 성분 섭취 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석류나 달맞이꽃, 종자유, 검정콩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시험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 가지 야채, 해산물, 식물성 기름 등을 골고루 드시고 너무 과다한 지방,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려는 쪽으로 식사 패턴을 바꿔서 생활하시는 것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한두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식습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질문 참 많이 받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을 보면 현미경으로 볼 때 참 완벽하게 보이던 배아를 이식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여성이 시험관하게 시술 임신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아의 질이 아니라 배아를 만드는 난자의 질적인 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자의 질적인 면이나 배아를 만들고 키우는 연구실의 역량도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핵심은 난자의 질적인 면으로 이 부분은 여성의 나이와 직결되며 나이가 들수록 이 질적인 면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같은 여성이라도 각 주기마다 나오는 난자의 질적인 면이 다르고 어떤 난소 자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난포 성장을 위한 호르몬 주사제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난자 채취 시기 등과 같은 체외 수정 의사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자의 질적인 면이 매 주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첫 주기 때 진행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음번 시험관 시도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방법을 바꾸면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을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서너 번까지 확률은 되게 비슷하며 그 후는 약간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6번까지 시도한 경우 나이가 35세 미만인 분들의 경우 임신율이 86%, 40세를 넘으신 분들의 경우 42%에서 임신에 성공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국 노력의 결과는 대개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이 연구가 증명합니다. 모두 성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